백 교수님, 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말썽 많은 두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치락한다면은 초선 중에는 이성윤 의원하고 네, 박은정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이성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은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한 공수처 조직권한 그 확대 법안.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사건 거래, 뭐 재판 거래라는 말은 있었지 않습니까? 권순일 때문에. 사건 거래냐, 법안 거래냐, 이런 논란을 지금 빚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이 감찰 그 부당한 감찰 받았다고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한 6, 7개월 동안 공수처에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죠.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박은정 또 지금 의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좀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 검사를 이제 25명에서 30에서 50명까지, 또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 그 다음에 수사관 증원도 뭐 40에서 50에서 70명 정도를 늘리고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냈는데, 사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박은정이는 법무부 2020년 감찰 담당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성윤은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이었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징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통화네요. 통화내요. 네. 그것을 불법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채널 A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그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한 거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 쪽으로부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건네 받았습니다. 예, 통화 예, 내역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징계위원회 자료로 활용을 하는, 감찰위원회에다가 그렇죠. 무단 제공을 그렇죠. 해준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결국 감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이게 사실은 불법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 그 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두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 공수처가 없을 때는 검찰에 수사를 했지만 검사들이나 경찰, 경무관 이상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첩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죠. 1년 6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공수처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해충돌 법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리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공수처에서 부장검사를 한 김명석 네.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법률신문에 직무대행까지 기고한, 네. 했습니다. 이분이 법률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지휘부가 사건을 뭉개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여운국 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수처 차장이 수사 경험도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는 판례를 주면서 예. 사건 검토 보고서를 해라고 이렇게 아마 지시한 걸로 그렇게. 그래갖고 뭉개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배경에는 여운국 당시 차장이 이 이성윤과 박은정 이 사건을 봐주는 대신에 공수처의 수건 사업인 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꿔먹었다. 우리 흔한 말로 역바꿔먹었다. 그런 내용을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 여부는 이제 현재는 그 한 사람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전혀 없는 사실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률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면 이게 기록으로도 남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허위 같으면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걸 법률가가 알면서도 법률신문에 기고를 할 리는 없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수처의 이 성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건 처리에 미온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성윤이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친문 검사의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네. 황태자라고 했을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 외에도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네. 수사 예하복을 가했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공수처로부터 공처장 차 승용차 타고 간 그 예, 그게 황제 조사를 황제 받았다고 조사를 해서 해갖고 언론에서 또 상당히 또 크게 논란을 보도가 빚었던 것 아닙니까? 네. 예, 이럴 정도로 유세가 등등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기 공수처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사건을 자기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다른 사건에 집중원이라고 수사를 못했다는데 그럼 검찰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넘기지도 않고 일기 공수처는 친문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아뭉갰다는 것이죠. 예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었었죠. 일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성윤과 박은정 그 사건을 공수처가 봐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총대를 매가지고 공수처 조직을 또 예산을 인력을 확대하는 쪽에 법안을 내달라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이제 수사 대상인 사람들을 검찰로부터 이첩을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어떤 신속한 수사는 종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첩을 하든가 아니면은 불기소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간에 공수처가 굉장히 빨리 뭐 조악한 그런 어떤 그런 기구로 이렇게 발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나거나 또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도 사건에 비해서 사실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구다, 조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현안이 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정을 내줌으로 해서 공수처 이상도 높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 사건 지금까지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된 사건을 한 게 없거든요. 예. 이런 측면 때문에 공수처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 아니냐 하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조계에서는 이성윤이라든가 박은정 이 사람은 지금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인데 그 사람이 공수처한테 이익이 되는 또 공수처의 수건 사업을 법안으로 제출하는 거 이건 이해 충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얘기가 네. 나오는 거죠. 뭐 자기들이 피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의원이 냈다고 하면은 또 모르지만 자기들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있고 지금 피해자 김명석 전 부장검사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뭐 수사 거래인지 법안 거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법률신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폭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낸 것은 그만한 뒷거래가 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 아니냐는 게 법적의 판단이죠. 네, 국회의원이 지금 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인력 증원이라든가 예산 증원이나 조직 확대 그 법안을 낸다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의원이 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당위성이 있지만 그 당사자인 박은정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충돌 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법안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런 뭐 어떤 뒷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영국 전 공수처 차장 또 이성윤, 박은정 두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짬짬이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걸 갖고 수사 자체를 뭉개버렸다. 이러면은 그게 법 위반이고 이런 것이 비리죠. 그렇죠. 이제 김명석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예,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제 법률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던 부분은 상당히 조직 내에서 이 불합리한 부분 내지는 입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법률신문에 기고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거나 내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